4월 7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참 한국 희한한 나라입니다. 선거판이 한참 시작이 되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야 될 건데요. 공천 때까지만 해도 종편의 시청률이 4%를 넘기고 아주 그냥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공천이 끝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니까 국민들은 벚꽃놀이에 더 관심이 있지 선거판에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각 종편 시청률도 떨어지고 솔직히 이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관심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이 책임은 새누리당, 더민주당, 정치권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국민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이번 선거에 각 지역구별로 한 명씩은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뽑힌 사람은 국민의 무관심을 딛고 또 앞으로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유세를 들고 다닐 겁니다. 자, 이번 선거에 보면요, 당별로 차례대로 벼락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맞았습니다. 제일 먼저 야권 연대 때문에 국민의당이 벼락을 맞아서 당이 거의 존립되겠느냐라는 직전까지 갔는데요. 슬그머니 버티더니만 살아났습니다. 요즘 기세가 등등합니다. 국민의당. 자, 그 다음에 새누리당 180석, 200석 하더니만 살생부가 터지고 녹취가 터졌습니다. 그래도 180석은 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더민주당이 잘 나가다가 비례대표 파문이 터졌습니다. 고작 너댓 명의 운동권 출신 집어넣겠다고 자신들이 경제민주화의 상징으로 데리고 온 한마디로 대선까지의 화두는 경제민주화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다. 그래서 김종인이 적임이다 해서 데려와 놓고는 77세의 노인분이 아무런 끝발도 없고 실제 이빨 빠진 호랑이의 바지 사장이다 라고 자기들 스스로 까발려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종인의 리더십 해가지고 각 언론이 특집 보도했습니다. 자, 그 순간부터 또 더민주당에 기울었던 야권의 지지율이 국민의당으로 살살 기울어져 갔습니다. 지금은 호남이 완전히 기울어졌다고 난립니다. 이 난리판에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종인 대표가 광주에 삼성 미래차를 유치하겠다 이래서 또 이게 뭔 소리냐 의아스러운 국민들이 많았을 겁니다. 삼성의 미래차라니, 삼성이 다시 차 사업에 뛰어든다는 말이냐, 삼성이 수소차나 셀가스차나 전기차 사업을 하겠다란 말이냐. 그 제목만 보면요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이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제목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삼성이 요즘 차에는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전장 하면 전자장비입니다. 전자장치나 이 전장 관련 사업 부분을 광주에 한번 끌어와 보겠다. 즉 이 내비게이션의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또 각종 이 요즘엔 차가 절반쯤은 컴퓨터 아닙니까? 그래서 컴퓨터 부품을 이 차 부분에서 납품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수원이나 아산, 충남 아산 당정에 있는 그런 부품을 만드는 공장을 광주로 가져와서 일자리를 2만 개 창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당 회사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밑에서 그냥 양양자씨가 삼성의 상무고 그리고 또 지금 더민주당의 참모진으로 들어간 곽수종이니 무슨 주진영이니 이런 분들이 다 옛날 삼성에 있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야기를 했다가 삼성이 완곡하게 부인을 했죠. 우리는 뭐 그런 걸 갖다 고민해 본 적이 없다라고요. 그래서 또 시끄럽습니다. 천정배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아차 노조 등과 더불어서 3만 개의 일자리를 갖다가 유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종인 대표가 경제민주화, 특히 대기업, 재벌로 상징되는 그런 어떤 경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왔는데요. 지금 급하다 보니까 광주 사정이 그냥 본인이 온 목적과 본인이 말하는 부분을 전혀 다르게 해버렸습니다. 경제민주화 상징이 삼성에 공장을 유치하겠다. 자, 나중에 쓸 카드들을 그냥 정반대로 돈도 안 되게 써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광주에 가느냐 안 가느냐로 아직도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쯤 간다 했잖아요.
토요일 날 가면 일요일 날 신문이 안 나오니까 금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신문에 나오게 할 거다. 금요일 날 가기로 결정이 됐답니다. 광주에요. 자, 맹색이 대선 후보가 호남행을 하는 걸 가지고 선거에 이기고 지고 후보가 부르고 안 부르고를 떠나서 잘못했든 잘못하지 않든 가서 돌을 던지면 돌을 맞아야지요. 그래야 분이 풀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꼴을 보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한 달쯤 전에는 안철수 빼고 다 받아준다 큰 소리 치더니만 이제는 광주 호남에서 밀려나서 쫓겨나기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자, 광주의 호남의 정서는요, 더민주에서 국민의당으로 또 더민주로 국민의당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싫지만 누구 찍는다고 말하기 싫다 이겁니다. 이 와중에 여야당은 지역개발 공약을 막 퍼부어댔습니다. 주로 무슨 광역급행철도를 개통하겠다,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송정역을 개발하겠다, 인천발 KTX 정차역을 신설하겠다, K2 공군기지를 이전하겠다,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다, 대심도 지하도로망을 구축하겠다, 광역철도를 확충하겠다, 새로운 철도를 개통하겠다, 마리나를 개발하겠다, 유라시아 전진기지로 개발하겠다, 경춘국도를 신설하겠다, 충청 내륙 고속화 도로를 건설하겠다, 중부 내륙선 철도를 조기 완성하겠다, 장흥선 복선 전철을 건설하겠다, 서해선 복선 전철을 건설하겠다, 남부 내륙 철도를 조기 착수하겠다. 자, 이 돈들 내가 일부만 읽었는데요. 174조를 지역개발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로 고속도로가 더 만들어지고 철도가 더 만들어지면요, 대한민국은 이 10만 평방킬로미터도 되지 않는 땅에 촘촘하게 거미줄처럼 온통 교통망이 도로고 철도로 또 지하도로로 광역철도로 뒤덮는 나라가 될 겁니다. 이 뭔 소리입니까? 지금도요, 제가 전 세계를 많이 가봤지만은 한국만큼 교통망이 잘 돼 있고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도 과잉 인프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대다 보면 이 좁은 땅덩어리에 온통 도로 철도 다 만들어 제끼다 보면 나중에 사람이 도로 철도에 갇혀서 포위당한 채 살게 생겼습니다. 일본이요, 하루에 사슴 한 마리 지나는 도로, 하루에 곰 한 마리 지나는 다리, 하루에 여우 한 마리 지나는 터널 많습니다. 한국도 그 꼴 되고 싶습니까? 묻지 마라 이렇게 공약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타당성 조사에서 전혀 타당성이 없다, 경제성이 없다고 탈락한 사업도 포함시켰고 사업 불가 딱지가 붙어있는 사업도 이렇게 내놨습니다. 자, 묻지마 공약에 나중에 이제 되고 나면 또 지역에다가 후보의 국회의원의 활동 평가 보고서를 볼 때 공약을 예산을 갖다가 일부 반영을 했다 이러려고 또 묻지마 공약을 관철시키는 척 하려고 엄청 애를 쓸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세를 또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공약을 발표해도요, 시민단체 중에 워스트 100, 베스트 10, 워스트 10 이렇게 떨어뜨리고 붙일 사람 발표한다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 단체만 있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이 공약에 대해서 제대로 해부해가지고 이런 공약이 다 뻥이다 라고 하는 시민단체나 제대로 없고 언론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이 와중에 김종인 및 더민주당 대표는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총선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제가 요즘 보면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좀 얄미운 사람은 손학규하고 김한길 이 두 분입니다. 이 두 분은요, 국민들에게 정치를 갖다가 환멸을 느끼게 하는 부분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요. 정치를 하려면 내놓고 하십시오. 그로서 더 민주당을 돕든 국민의당을 돕든 어느 한쪽을 택해서 돕고요. 그게 낫지. 왜 집 놔놓고 강진에 무슨 뭐 토담집, 토굴집, 토굴 아닙니다. 흙으로 만들어서 집을 재료 중에 일부가 흙이 들어간 집이죠. 국민들은 일부 무슨 뭐 흙을 뚫고 들어가 갖고 안에 산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런 집이 아닙니다. 그냥 시골집입니다. 시골집 중에요. 옛날 시골집 중에 흙으로 안 지은 집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는 시골에 웰빙이라 해가지고 일부러 나무로 골조를 한 다음에 황토흙을 바르지요. 황토가 요즘 몸에 좋다고 뭐 세라믹 아닙니까? 너도 나도 야단이지요. 그걸 갖다가 무슨 토굴이니 토담집이니 해서 하면서 뭐 저 집은 또 집 놔놓고 왜 또 밥은 뭐 임금 백년상가 절에 가서 드십니까? 스님도 아니잖아요. 이분 가톨릭에도 가까웠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지금 보니까 전화를 받는 보좌관도 데리고 다니신다는데요. 정치하시는 거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할 듯 말 듯 이럽니까? 지금 몸값이 최고로 올라가니까 몸값 올랐을 때 한 며칠 반짝해서 총선 뒤에 또 숟가락 올리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어느 당이 올릴 건지 봐야 될 건데요. 총선 뒤에 어느 당이 이길지 몰라서 또 뒤에 물러서 있습니까? 진짜 은퇴하면 은퇴해버리든가 은퇴하기 싫으면 또 번복하고 머리 한번 이렇게 하면서 또 복귀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김한길 이분도 웃기는 분입니다. 요즘 뭐요? 더민주당 깐다고 다니던데요. 뭐 더민주당 뭐 까는 거 저야 뭐라 할 바도 없어요. 욕먹을 있으면 많이 먹어야지요. 그런데 이분이 까고 다니면 호남에서 더민주당의 지지가 올라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분 웃기는 분 아닙니까? 탈당할 때 뭐 안철수부터 탈당파들 꼬덕여서 앞장서서 간 분 아닙니까? 그러다가 또 가서 일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야권 단일화가 최선의 가치다. 더 이상은 없다. 역사의 죄인이 되기 싫다. 어쩌니 하더만은 어차피 당선도 안 될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하고 사라졌다가 요즘 또 나와가지고요. 더민주당 까대면서 국민의당 또 유세하고 다닙니다. 야권 단일화가 최상의 가치인데 야권 단일화가 안 되고 있으면 막판에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던지시지. 또 한쪽 편 들고 다닙니까? 그래도 파란 잠바, 녹색 잠바 입기는 좀 그 시기한가 까만 양복 입고 다닙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요. 빨리빨리 사라져야 정치가 그래도 좀 더 나아지는 쪽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자,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8일, 9일 이틀간 전국에 3,511곳에서 시작됩니다. 자기가 별도의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요. 집 주소하고 관계없이 투표소에 신분증만 있으면 가서 아무데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가 사실상 3일인데요. 저는 이것도 좀 웃기는 일이라고 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전투표소에서 전용 단말기로 그 자리에서 투표 용지를 발급받아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자기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되는데요. 자, 전국 단위로 총선에서는 이번이 처음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투표를 행사하지 않는 것도 국민의 권리고 기권도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억지로 투표율을 올려서 그것이 마치 국민들이 깨어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위선적인 행태도 저는 우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투표율 한 50%쯤 되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나라에서 투표를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투표를 갖다가 3일이나 이렇게 투표하게 만들면서 억지로 투표율을 높여야 선관위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선거 관련 업자들이 먹고 삽니까? 이거 3일 동안 투표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또 얼마겠습니까? 자, 그냥 선거 당일날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 투표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시키면 되고요. 3일이 아니라 아예 그냥 한 100일을 투표하지요. 3일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투표 연령 낮추고 투표하는 시간 늘리고 그 다음에 투표일까지 늘리고 이런 식으로 억지로 투표시켜서 정말 투표하지 않고 싶은 국민의 의지를 왜곡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제가 어제 미국에 계신 분들
뭐 해외에 계신 분들 투표 부분에 대해서 투표자 수에 비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22만 4천 원인가 들었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제도 개선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제외 동포들 투표 참여시켜서 제외 동포를 팔한 정치 브로커들이 한국에서 설치고 NG에서 설치는 거 많이 봤습니다. 현지에 가서 돈 조금 벌거나 유지라고 하면 정치판 하고 싶어서요.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치인들 건데다가 그런 사람들 비판한 거고요. 돈이 많이 든다서 해외 재외동포 투표하지 말자 한 건 아닙니다. 다만 투표소를 많이 늘릴 수 없다면 투표하는 방식을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 그게 뭔지는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해서 고쳐야지요. 이런 식으로 솔직히 뭐 재외동포들 중에 대도시만 사는 사람이 투표하는 이것도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투표할 건지 인터넷을 통한 전자투표를 할 건지 고민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과연 공정한 투표가 될 수 있을 건지 이런 의문도 있고요. 또 비용 대비 싫어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3일째 투표하는 이 행태도요. 모두가 다 이런 거 하면요. 뭐 참여해서 국민이 한 표를 행사하는 소중한 권리를 갖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투표를 해야 정치가 발전합니다. 그래 투표 많이 해서 대선 때마다 뭐 70% 넘게 투표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대선 때는 뭐 75% 75%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상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정치가 많이 발전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도 좀 해봐야 돼요. 투표를 단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가? 정말 정치의 본질인지 뭔지, 본질이 뭔지 고민을 좀 해보는 것이 중요한가?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